여러분 안녕하세요. 핫설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너무나 소름 돋고 더럽고 추잡해서 귀신도 안 데려가는 말 그대로 인간 대말종 하나 데리고 왔습니다. 제목: 과거 가정폭행범 애비가 아직도 안 죽고 살아서는 거지같은 문자를 보내왔네. 아저씨 왜 안 죽어? 원제 가정폭력범 아비에게 이런 문자가 왔네요. 본문 전에 말씀드립니다. 내용상 나와 있지는 않은데 쓴이는 20대 한 중반 정도의 여성분 같아요.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읽겠습니다.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아비라고 하는 인간이 우리 엄마에게 그리고 본인의 자식들인 우리에게 폭력과 폭언을 하던 모습을 보며 자라왔습니다. 특히 저 고등학교 1학년 때 외할머니 장례식장에서 정점을 찍었는데요. 그때 저에게 욕설과 행패를 부렸고 그렇게 아동폭력으로 신고를 했는데 그 후로 인연 끊고 산 지가 벌써 수년. 물론 꾸준히 연락은 왔지만 잘 받지는 않았습니다. 다만 저에게 어떤 목적이 있어서 차단을 하진 않았어요. 이건 뒤에 나옵니다. 왜 안 했는지. 그랬는데 이번에 미친 문자 하나를 보내왔네요. 아니, 가정폭력범 쓰레기 따위가 피해자한테 평생 뉘우치라며 뉘우치며 살라는 거 도대체 이게 뭔 개소리인가.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. 그 인간이 보낸 문자입니다. 부모 외면하고 평생을 고생하고 후회할 때는 이미 늦어서 안 된다고 하는 것이다. 동생들에게 전달하고 뉘우치는 생활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셨으면 좋겠구나. 너의 아빠로부터. 문법이 개판이죠. 지 인생처럼. 댓글 1번 뒤에 후기 있습니다. 지랄하지 말고 여태 반성이 없는 걸 보니까 부디 하루빨리 뒤지시길 바랍니다. 라고 보내세요. 대댓글: 정말 안타깝지만 늘 그렇더라고요. 저런 인간이 또 오지고 질기게 오래 살다가가 달달달달. 아이씨, 내가 이래서 신을 안 믿어 내가. 2번 무식한 게 문법도 제대로 못 맞추네. 짐승도 지 새끼는 절대 안 건드리는 법인데 이건 뭐 벌레만도 못한 쓰레기가 감히 어디다 대고 문자질이야? 여튼 너는 죽으면 지옥행이니까 거기 가서 반성이나 해라. 3번 저런 쓰레기들한테는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요. 지가 마누라나 자식들 쥐어 팬 거 애초부터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나 심한 경우엔 아예 안 때렸다고 착각을 해요. 예전에 어떤 프로그램에서 화가 나면 자기 아내인 그 할머니의 옷을 전부 다 가위로 잘라버리는 미친 영감탱이가 하나 나왔었는데 당시 제작진이 막 그런 영감을 말리면서 아니 왜 그렇게 사람을 무섭게 하세요? 이러니까 그 미친 영감 하는 말: 야 이놈아, 내가 언제 무섭게 했냐? 그냥 서운하게 하니까 가위로 톡톡 자르는 거지. 이 지랄 했어요. 헐.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죄의식이 없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아예 죄라는 생각 자체를 안 한다는 거죠. 소름 돋아요. 4번 어이구, 내가 쓴이었으면 됐고 알이나 까잡숴 라고 했을 텐데 말이죠. 5번 그냥 차단하세요. 저런 인간 자극할 필요도 대꾸를 할 가치도 없다고 생각을 합시다. 뭐하러 연을 잇고 있는 거야. 6번 저러다가 조만간 벼락 맞고 뒤질 듯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반성을 하라니 미친 끌끌. 추가 번호 차단에 대한 댓글이 많은데요. 이게요, 그러니까 지금 저희 엄마가 저 미친 인간과 이혼을 한 상태가 아닙니다.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혼을 하려고 뭐 폭행으로 고소도 하고 신고도 하고 정말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지만 이 인간이 어찌어찌 엄마가 숨어있는 곳까지 찾아갔고 그렇게 엄마는 결국 집으로 잡혀와서 협박당하고 고소를 취하한 적도 있습니다. 무서우니까.
그리고 경찰에 신고를 해도 그래요. 저 인간이 아이고 여기 아무 일 없습니다 이러면 그냥 다 돌아가 버리고 진짜 그런 거지 같은 경우가 너무나 많았는데 그러다가 아까 제가 본문에서 말씀을 드렸듯 저 고등학교 1학년 때 당시 저희 엄마 일 때문에 이사를 가야 했었는데요. 아비라는 인간이 집을 정리하고 뒤에 따라오기로 했는데 그러니까 저랑 동생들만 다른 지역으로 먼저 이동을 했죠. 엄마하고. 이후 저 인간이랑 떨어져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요. 그때 저희 외할머니가 돌아가신 겁니다. 그러자 저 미친 인간이 장례식장에 찾아와서 개 난리 법석 행패를 부려가지고 아동학대로 신고를 한 거고요. 그때부터 완전히 떨어져 살게 된 겁니다. 그런데 정말로 어이가 없었던 건 당시 상황이 좀 복잡하긴 했지만 결국 증거 불충분으로 이 인간을 처벌하지 못했고 거기다 법적인 처벌을 안 받으니까 주소 열람 금지 신청도 못한다고 하더라고요. 물론 이혼 소송을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이게요. 저희가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선 당시 저 인간이 원래 살던 집 전세금을 다 챙겨들고 자기 혼자 시골로 사라지는 바람에 원래는 주기로 했는데 신고한 게 괘씸하다며 안 주고 도망간 거예요. 그래서 소송을 걸 수 있는 돈이 없었습니다. 말 그대로 완전 거지처럼 살았거든요. 물론 지금은 아니지만 당시 반지하 단칸방에서 엄마, 저 동생 2명 이렇게 4명이 살았어요. 그러니까 애비가 올 때까지 임시로 머물기로 한 집에 산 거죠. 거기다 이 인간도 겁은 났나 봐요. 또 신고당할까봐. 아예 찾아올 생각도 안 하고 또 우리 가족 역시 먹고 사는 게 제일 시급한 일이다 보니까 이건 뭐 아예 엄두도 못 냈던 겁니다. 엄마 혼자 우리 3명 건사해야 하는데. 그리고 또 다른 이유. 이게 제일 결정적인 건데요. 엄마는요. 아직도 저 인간을 너무 많이 무서워합니다. 저 인간이 우리 집 주소를 알고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만약 엄마가 소송을 한다. 그러면 반드시 찾아와 해코지를 할 거라 여기세요. 아니 근처에 몰래 숨어 있다가 반드시 엄마 당신을 찔러 죽일 거라고 합니다. 저 어렸을 때 이 미친 인간이 엄마의 다리를 자르려 했었고 겨우 말렸어요. 큰일 날 뻔했죠. 그리고 또 하나 이 인간이 저희 집 주소를 알게 된 경위도 진짜 웃기는 게 경찰이요. 당신 가족들 지금 좋은 집에서 잘 살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아무 걱정 안 해도 돼요. 라며 그렇게 궁금하면 서류를 떼봐라 라고 했다는 겁니다. 당신은 처벌을 안 받았기 때문에 열람이 가능하다. 이걸 알려준 거죠. 참고로 이거요. 이 인간이 문자로 직접 말했던 겁니다. 그러면서 저희 집 주소를 보내는데 정확히 알고 있더라고요. 아니 진짜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냥 가만히 있던가 가해자한테 왜 저런 정보를 알려주는 건지. 어쨌든 처벌을 안 받았으니까 그래서 괜찮다라고 그랬던 걸까요? 그리고 제가 번호를 안 바꾸고 차단도 안 하는 이유 이거는요 증거를 모으기 위해서 일부러 그런 겁니다. 어렸을 때부터 늘 그랬어요. 아무리 신고를 해도 증거가 애매하다며 이 인간이 제대로 처벌받는 걸 못 봤었기 때문에 또 엄마가 무서워서 취하를 한 것도 있고 그래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열심히 모으는 거예요. 다만 이번엔 평소랑 달리 욕이나 협박 같은 게 아니라 저런 그지 같은 문자를 보내왔기에 어이가 없어 글 써본 거고요. 그렇게 문자가 오면 저장을 하고 전화가 오면 녹음을 하고 그렇게 해서 확실하다 싶을 때 소송을 걸 생각입니다. 엄마 때문에 감방에 보낼 수 있을 그런 수준이 필요해요. 솔직히 저도 무섭습니다. 이제 성인이 됐는데도 그때의 공포가 잊혀지질 않아요. 물론 엄마 동생들 앞에선 얘기를 안 합니다. 이런 얘기는. 폭력을 휘두르는 이 미친 인간을 피해 우리 세 가족이 도망을 가다가 발바닥에 유리가 박혀 피가 철철 흐르는데 그래도 사는 게 우선이라 병원 응급실이 아닌 다른 동네 여관으로 피해 도망가고 그렇게 다음날 등교를 하면 혹시 학교로 찾아와 난리를 쳐서 내 친구들한테 우리 가정이 이런 거 들킬까봐 하루 종일 조마조마하고 그런 만큼 학교도 마찬가지. 혹시나 밖에서 우릴 기다리고 있을까. 동생들은 그게 겁이 나 학교를 마쳤음에도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제가 수업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 같이 몰래 학교 뒷문으로 나가서 엄마를 만나고 그랬던 거 그거요. 아직도 다 생생히 기억납니다. 우리가 그러고 살았어요.
깨 홀딱 벗겨져 집 밖으로 쫓겨난 건 헤아릴 수도 없고 본인 심기를 건드렸다는 이유 하나로 엄마 잘 때 구두 신은 발로 머리 밟고 때리고 평생 일 한번 제대로 안 하면서 툭하면 낚시를 갔었는데 저는요 이때가 제일 좋았어요. 왜? 일단 낚시를 간다. 그럼 기본이 일주일이니까. 한 번 가면 일주일이야. 너무 행복했죠. 그때는 안 맞아도 되니까. 그랬는데 그랬던 인간이 저딴 쓰레기 문자를 보내오다니 차라리 예전처럼 쌍욕을 하고 협박을 하는 게 낫지. 이건 정말이지 웃음조차 안 나오네요. 여하튼 많은 조언 정말 감사드리고요. 용기 내서 꼭 이기겠습니다. 댓글 1번. 와, 애들 보는 앞에서 뭐? 다리를 어쨌다고? 아니 귀신들은 뭐 하는 거야? 저런 놈 왜 안 잡아가는 거야 왜? 대댓글. 귀신도 저런 쓰레기는 안 데려갑니다. 그래서 빨리 안 죽어요. 2번. 저희 시댁이랑 상황이 너무 비슷하네요. 이거 진짜 안 겪어본 입장에선 뭐야 그냥 이혼하면 되는데 왜 저러는 거야 이런 말을 하겠지만 당하고 산 사람은 그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. 쓰니 그동안 정말 많이 힘드셨겠어요. 3번. 그동안 내가 봤던 가스라이팅 중에 제일 더럽고 또 추잡하네요. 아니 저게 정말 인간이 맞나? 4번. 어릴 때 우리 자매를 죽도록 팼던 그 인간. 결국 엄마는 집을 나갔고 이후 성인이 될 때까지 때려서 동생과 같이 가출을 했죠. 그렇게 다시 10년 넘게 숨어서 잘 살았는데 하루는 경찰한테 연락이 왔어요. 어떻게 알고? 그렇게 어쩔 수 없이 가보니까 손발이 꽁꽁 묶여 병원 응급실에 누워있더라고요. 진짜 그 미친 꼬라지. 여하튼 정말 또 어쩔 수 없이 그 인간 정신병원에 알코올로 처박아 넣고 들어가는 돈이요 달에 70입니다. 그런데요 정말 소름이 돋는 건 이 미친 인간이 자기 스스로를 좋은 아빠라고 생각을 해요.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. 헐. 야, 그렇죠. 이게 남이 보기에는 아니 그냥 하면 되지 이럴 수 있지만 당하고 산 사람들은 그 보복이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. 얼마 전에도 미친 사건 하나 터졌잖아. 그죠? 쉽게 말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. 그때 참 답답하다. 우리나라 아휴 진짜. 아무튼 쓰니 힘내시길 바랍니다. 꼭 이기세요. 감사합니다.